김알TV입니다. 지난달 7월 30일에 계약갱신 청구권과 저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번개같이 통과했습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진행됐는데요. 전 월세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은 5% 이하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차례. 그래서 2년 플러스 2년, 총 4년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법은 8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되었고요. 임대차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택 임대 또는 임차를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국토부에서 배포한 Q&A를 비롯해 여러 뉴스에 나와 있는 모든 Q&A를 취합한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실거래 신고까지 해야 하는가? 내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을 땐 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을 했을 때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그 거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5만원,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실거래 신고도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될 예정입니다. 신고는 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거래 내역을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제도는 바로 시행되지 않고 지자체의 신고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2021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된 Q&A입니다. 앞으로 전월세 계약 기간은 무조건 4년으로 보장되나요? 무조건 4년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는 기본 2년인 계약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년 플러스 2년, 총 4년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집 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의 계약 연장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면 집 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정리해 뒀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이 1개월 전 이 부분이 2개월 전으로 개정됩니다. 그래서 12월 10일 이후의 계약부터는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됩니다.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 요구권이 부여되나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하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됩니다. 계약을 갱신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다 채워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다만 집주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통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3개월간 임대료는 납부하셔야 돼요.
즉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갱신했는데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중개수수료를 물어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 집 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도 물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아요. 개정 법률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묵시적 갱신을 염두하고 집주인에게 갱신 요구를 하지 않으시면 갱신되지 않으니 꼭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 시행 시 잔존 기간만 있으면 모두 갱신 요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 시행 시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이 부여됩니다. 단,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해요. 즉,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나는 전세로 살고 있었고 올해 10월에 계약이 끝나는 경우 계약 갱신 가능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 전월세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단,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는 꼭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남았고 앞서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세입자라면 갱신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10일 그 이후에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임대인이 법 시행 전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는요. 네, 법 시행 전이라면 임대인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하면 갱신 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계약금 수령 입증, 계약서 등으로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법 시행 이후에는 갱신 요구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법 시행 이후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 기간에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개정 법률 5% 임대료 증액 상한 적용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갱신한 계약을 유지하고 해당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임차인 갑과 임대인 을이 18년 9월부터 20년 9월까지 최초 전세 계약을 맺었고 2000년 6월에 상호 합의로 20년 9월부터 22년 9월까지 갱신을 실시하면서 임대료 8%를 증액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임차인 갑은 20년 8월, 계약 종료 1개월 전이죠. 20년 8월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5% 미만으로 임대료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8% 증액한 기존 임대차 계약 관계를 유지하시고 이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22년 7월, 이때는 계약 종료 2개월 전인 22년 7월에
임대인 을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셔도 됩니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전세 연장을 한 상태에서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법 시행 이전부터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전에 몇 번 계약을 갱신했는지에 상관없이 한 차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요구하자 집주인이 임대료를 5%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인상분을 낼 여윳돈이 없어서 전세 대출을 증액해야 되는데요.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떡하나요? 원래 전세 대출 만기 연장 시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대출금을 증액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국토부가 지난 31일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과 관련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 시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데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대출 금액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질권 설정 및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집주인과 임대보증금 관련해 분쟁이 일어날 경우 조정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향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나 한국감정원의 지사 및 사무소에도 조정위원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파트로 갱신의 거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첫 번째, 세입자가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갱신 거절 가능합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시 갱신 거절 가능한데요.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으로 계약한 경우, 또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 영업장 등으로 임차한 경우에 갱신 거절 가능합니다. 또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도 갱신 거절 가능하고요. 단 실제 제공하지 않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은 제외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임차인이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파손한 경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서 주거 기능을 상실한 경우, 철거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갱신 거절 가능한데요. 이 경우 임대차 계약 시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을 필히 세입자에게 설명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갱신 거절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서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가 지금 말이 많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즉, 집주인 자신이 들어가 살거나 직계 존속, 부모나 조부모를 뜻하죠. 직계 비속, 자녀나 손자녀를 뜻합니다.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경우 2년간 실거주하셔야 되고요. 세입자는 집 주인에게 실거주 사유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살겠다 해도 세입자를 못 내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법은 계약갱신 거절 실거주 기준을 임대인, 즉 집주인과 직계 존비속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각각 단독 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실거주는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단일 명의 시, 단독 명의 시 배우자 가족은 직계 존비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장인과 장모님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고요. 반대로 아내 단독 명의인 경우에는 시부모님과 시어머니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입주는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로 인정받습니다. 이처럼 실무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 즉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자, 계속해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가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임대차가 계속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부터는 다음 영상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